우연찮게 이렇게 채널 알게 돼가지고 예. 좀 꾸준히 보고 있었고요. 저는 예. 30대 초반에 신혼부부인데 예. 최근에 뭐 부동산으로 여러 가지 막 말도 많고 그래가지고 예.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저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제가 일산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제한된 그 돈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서 집을 구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요. 예, 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소득이라든지 뭐 이런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유자금은 지금 다 같이 모아가지고 저랑 신랑 신부 모아가지고 한 최대 모으면 한 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그 여자친구는 지금 공기업을 다니는데 그냥 소득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산 장항 지역에 그 공공임대를 좀 많이 지원을 해봤는데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야 될 것 같은데 싼 뭐 전세를 구하냐 아니면은 뭐 매매를 해야 될까 지금 많이 고민이 돼가지고 운정 쪽으로 가냐 아니면은 김포 쪽으로 가냐 뭐 이렇게 좀 고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직장은 어디신데요? 직장은 일산입니다. 둘 다 일산이에요. 근데 최대한 땡기면 3억 정도. 네, 3억 정도 이거 신혼부부시고 그러면 한 7, 8억 정도는 대출 받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6억 정도. 6억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두 분이? 제가 한 400 중반 정도 되고요. 네. 여자친구가 한 300 중반 정도. 그럼 700이니까 한 6억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6억 정도? 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하시네요.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공공임대는 그 떨어진 게 더 좋으신 거예요? 그 장항지구에 공공임대를 신청을 해서 거기서 돈을 빡석 모아서 그 GTX 선이 지나가는 나중에 대곡이나 아니면은 킨텍스 쪽으로 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별로인 것 같고, 공공임대가 이제 대신에 혹시 10년 공공임대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나중에 그 분양 전환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했는데 그건 떨어졌고 다 떨어졌어요. 네네. 그 청년임대나 뭐 그 신혼부부 임대 그것도 다 떨어졌어요. 네. 공공임대는 이제 분양 전환할 수 있는 공공임대는 그나마 난데 이것도 이제 10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집값이 이제 그동안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임대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제 집을 사겠다는 생각은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적으로 그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전략인데, 하나는 뭐냐면 아직 혼인신고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각각 1주택씩을 수도권에 1주택을 1억 5천씩 나눠서 사서 결혼 후 10년 이내에 팔아서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비과세 받아서 두 채를 정리해서 한 채로 갈아타는 전략이 있어요. 예, 요것도 방법이고, 그게 싫으면 그냥 두 분이 돈을 합쳐가지고 그 3억으로 한 6억짜리 정도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뭐 김포나 운정신도시에 이제 이런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아파트 중에서. 예, 6억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대출이 싫으시면 아마 한 조금 더 낮죠. 한 5억짜리도 가능해요. 5억짜리도. 좀 평수 작은 거 하면은. 예, 그런 거 해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런 거를 조금 더 작은 평수, 25평도 있으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뭐 각각 뭐 한 채씩 사셔도 되고, 그리고 혼인신고 하더라도 10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 10년 이내. 네네.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고, 그 일산에 이제 구축들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제 운정신도시나 이런 데 신축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GTX A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삼성역까지 이어지면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은 서울역까지밖에 안 돼서 좀 약간 그 여파가 좀 작지만, 그리고 이제 거기도 뭐 예전에도 좀 분양가 대비해서 올랐지만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GTX A 라인 쪽으로 하시면은 지금 들어와도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데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삶의 반경이 일산 쪽이니까 뭐 실거주도 가능하시고, 저는 뭐 두 채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두 채 전략으로 25평 두 채. 25평 두 채 전략.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지식이 너무 못했어요. 짧아가지고.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두 분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럼요. 어차피 각자 명이니까. 헤어질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그럼 뭐 1번 대안도 괜찮죠. 그렇죠. 두 채 전략. 두 채 전략도. 그것도 괜찮아요. 각각 명의로 한 채씩 사고. 비과세. 비과세 받고, 취득세도 이제 6억 이하니까 1%니까. 나쁘지 않고, 그거 본인이 직접 거주하면 200만 원까지도 공제돼요. 각각. 근데 한 채만 이제 그렇게 한 채 이제 세내야 되니까 안 되겠구나. 같이,
아니, 같이, 같은 단지에 같은 살고 중간에서 만나면 되지. 각각 살면서. 애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너는 그 오작교처럼 중간에 아파트 단지 다리에서 만나. 오작교. 커뮤니티에서 만나. 각각 치드세 감면 받고. 장난이 농담이에요. 네. 사실은 네.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오. 뭘 재배하세요? 뭐 샐러드 채소류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아, 네, 동장이 이제 일산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네, 사실은 일산 벗어나는 걸 딱히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파트도 다 떨어지고 분양이 있었는데 분양도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디든 이제 가야 되긴 하는데 네. 제가 타겟이 딱 운정밖에 없더라고요. 네, 아니, 운전 괜찮아요. 네. 있는 네. 예산에서 네. 다들 서울 얘기를 하시고 친구들도 다 그래서 판교 쪽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제가 그러니까. 생활 반경은 일산이지만 서울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3억으로 서울 사기에는 좀 애매한 이제 대출을 많이 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럼 근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대출 많이 껴서 서울 한 번에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냥 네. 이제 뭐 수도권 두 채 전략도 제가 나쁘진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비과세 받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거 두 개 팔면은 나중에 이제 서울로 오시기가 좀 수월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란 얘기죠, 뭐. 선생님 그러면은 어떻게 최근에 부동산에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아무래도 결혼이죠. 결혼 때문에 살 집을 좀 찾다 보니까 어쨌든 그 수도권 두 채 전략도 나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소지는 어디 있어요? 청약통장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 주소지가 지금 일산이시죠? 네네. 두 분 다? 네. 그러면 이제 3기 신도시 노려보란 얘기예요. 한 명은 덕양구예요. 그러니까 덕양구도 되죠. 네. 경기도 일산이니까. 그래서 그쪽에 그 3기 신도시 나오지 않습니까? 창릉지구인가? 창릉이요? 네, 네네네. 창릉. 네, 창릉지구 한번 노려보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뭐 확률 싸움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혹시 애기 생기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태아도 되니까. 네. 이제 그런 네네. 거는 특공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노려보시면 되죠. 3기 신도시는 입지가 좋아요. 예. 네. 그래서 훨씬 더 가까우니까 서울에서 나쁜 전략은 아닌데 근데 항상 모든 게 인생은 선택이에요. 선택.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액션을 할 건지 아니면 뭐 기다릴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두 채 전략으로 갈 건지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배급제 빚탕감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요즘 부동산 주식 자산시장 상황이 화려하던데 대표님 어떻게 투자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한전 네네. 수익 잘 나셨고 네네네. 저 요새 주식 많이 하고 있어요. 네이버. 저도. 네이버는 팔았어요. 네. 굉장히 좀 네이버는 팔고 수익 내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좀 팔고 수익 많이 보고 팔고 두산도 팔고. 두산은 진짜 오래 들고 계시네요. 끝까지 들고. 네. 두산은 팔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또 다른 거 사요. 그것도 한 70% 수익 나가지고 그것도 팔고. 그러면 예. 한전에서 3천,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7천.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1억이네?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고기를 사달라는. 그 정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그 주식 저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 갖고 있고 해외 주식 일부 팔았고 요새 주식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저도 좀 기회가 있는 게 그 의정부에 있는 것만 처분하면 나머지가 보니까 다 수도권 외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도 뭐 서울 핵심 지역을 하나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이 있어도 이제 공시지가 지방이잖아요.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 뺀 나머지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랑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2020년 8월 10일 이전에 산 오피스텔이라 주택수에 포함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내가 살 집은 있으니까 조금 더 서울 쪽에 핵심 지역에 더 하나 더 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왜냐면은 이제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의정부에 있는 거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팔고 이제 나머지 제가 여러 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세 받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게 이제 공시지가 2억이 돼버리니까 2억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드세 면에서는 또 이제 또 룸이 생긴 거예요. 룸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해서 하나 더 살까 아니면은 돈을 더 모아서 건물을 하나 이번에 건물 투자 좀 해볼까 좀도 관심이 있는데 건물 투자는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켜야 되니까 저랑은 좀 약간 안 맞잖아요. 약간 저는 약간 대출을 좀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그렇죠. 네, 조금 무겁죠. 네,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이것저것 고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도 사실은 월세를 꽤 많이 받고 있어서 그죠? 월세 받는 게 돼서 뭐 굳이 뭐 건물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긴 있어요. 대출 많이 받아서 그래서 뭐 하다 보면 그거 이제 정리하고 뭐 아파트 하나 더 살까 뭐 이 정도인데 확실히 아파트 투자가 더 재밌고 저는 맞지 사실 주식 투자는 은근히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저도 계속 맨날 들어가시죠. 보게 되고 그래서 제 성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부동산 투자는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면 되는데 주식은 저도 이제 들여다보게 되니까 좀 정서적으로는 좀 많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주식 투자는.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성과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공부하면 할수록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주식 투자는 막 이렇게
막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공부하니까 그래도 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관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 근데 그런 관점들을 요즘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무료로 여러분들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료로. 저는 2019년도에 네. 그 A주택 있고 네. 2024년도에 B주택을 했고요. 또 25년도 1월 달에 분양권을 당첨이 됐거든요. C 분양권. 네. 네. 그랬을 때 그 파는 순서가 네. 그 B주택을 그냥 일반 과세로 팔고 A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좀 논란이 있는 게 최근에 그 대법원 판례가 이게 이제 3주택 비과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주택 비과세가 대법원 판례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원래는 그게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B주택 중간에 있는 거 팔고 그 A주택과 C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이 되니까 A주택이 비과세 되는데 그게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이게 비과세가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그럼 뭐 안 되는 예, 거예요? 예. 아, 그래서 그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힌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분양권 취득세가 중과가 되잖아요. 그렇죠. 8% 되는 거죠. 네. 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이거를 그 자녀분, 이거를 파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 근데 지금 네. 분양권 산 게 제일로 좋은 거거든요. 제일 좋다고요? 네, 셋 중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를 분양권을 지키고 분양권 C를 비과세로 가져가야죠, 뭐. A, B를 일반세로 파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세무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3주택 비과세가 막혀가지고, 막혔다기보다는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다들 지금 혼란이에요, 혼란인 것 같아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판례. 예,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3주택 비과세는 한 해 팔더라도 두 채가 남아있으면 그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해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법원 판례에서.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중요한 게 다 몰라요, 지금 세금도 뭐, 다들 뭐, 정부에서도 모르고 다 모른다니까, 양도세도 지금. 그럼 어떻게 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런 3주택 비과세는 이제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예. 근데 이미 한 사람도 있고 이게 그렇죠. 많은데 예.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안 그렇게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생각하고 하면 완전히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죠. 예. 네, 이 투자 계획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A주택이 비과세를 못 받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니까. 예. 어쨌든 요것도 좀 문제가 돼요. 어쨌든 그 3주택 비과세 그 대법원 판례 찾아보시면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와 있으니까 네.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